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유TV의 장유흑영상입니다. 오늘은 나를 사랑하는 그릇은 만들기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참 빨리 바뀌고 있죠? 정신없습니다. 대형화, 조직 합리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비용 절감, 고객 만족, 구조 조정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한 말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늘 쓰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니 우리 거래선도 바뀌고 나도 바뀝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방법도 바뀝니다. 이런 구조조정이 싫든 좋든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공급사슬 관리 방법의 변화입니다. 공급사슬이라는 그는 최종 소비자부터 원부자재를 사오는 공급자는 물론이고 공급자의 공급자까지를 망라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하리케인이 불었다. 그러면 이거 밀농사가 망가졌구나. 가격이 오르겠지. 혹은 히토류 문제가 있는데 중국은 어떻고 호주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이 바이어가 공급자의 공급자부터 시작해서 정치 문제, 이런 것까지, 날씨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생산이나 구매, 창고 같은 기능들이 모두 따로따로 놀았죠. 그런데 이제는 구매에서도 최종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도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책임지게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원자재가 어떤 것인지,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무엇인지, 무조건 싼 게 아니고 사용 비용까지 다 고려해서 그게 뭔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 조직도 이제는 그전처럼 가격이나 부딪히고 거래 조직이나 따지는, 거래 조건이나 따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구매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구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구매하고 늘 만나서 일하는 게 누굽니까? 영업입니다. 그러면 내 파트너 구매가 바뀌었는데 영업은 그대로 있어도 되겠습니까? 인간관계나 관리하고 그거 됩니까? 안 됩니다. 영업도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영업하기가 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영업 혼자서 영업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 회사도 전사적으로 거래선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사적 고객 관리를 하는 거죠. 마케팅이나 영업은 물론이고 R&D, 또 생산, 구매, 배송, 창고, 격리 모두가 다 자기 전문 분야를 발휘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핵심 고객 관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유능하시죠? 여러분들이 계속 유능하시려면 이거를 여기에 두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회사 일 어떤 걸 보시든지 이 원칙이 자연히 솟구쳐 올라서 이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분명히 유능한 관리자가 되실 것이고 아마 40대 임원이 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영업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생산부서에 계시든 관리 업무를 보시든 또 자영업을 하시든 다 자신의 경우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마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윤흥 팀장은 순한양사라는 회사의 영업부 팀장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 전개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윤흥 팀장, 즉 여러분이 담당한 거래선 가운데 마카파사라는 거래처가 있습니다. 제목은 회사 이름은 좀 재미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표 20%를 구입해가는
중요한 거래선이 이 마카파사입니다. 나 팀장은 이 거래선의 전임 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에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입사 4년차에 강똑똑 씨한테 인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거래가 까다롭기로 소문이 난 곳입니다. 물품 검사가 정말 복잡합니다. 자칫하면 도착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클레임을 겁니다. 또 분명히 자기들의 실수로 기장을 누락시켰는데 매출 날짜를 고쳐달라고 때를 씁니다. 객리부에서 마음대로 해줍니까? 요거에 응하지 않으면 반품을 시키기도 하고 또 대금 결제를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같은 제품을 놓고 공급자, 경쟁 공급자를 교묘히 이용해서 쥐어짜기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어느 수요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똑똑 씨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나윤홍 팀장을 찾아옵니다. 최근에 마카파사가 몇 번이나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는데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결국은 참지 못하고 한판 했다는 겁니다. 주말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끌려가기만 해서는 이거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목조목 호되게 반박하는 글을 써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나오자마자 이메일로 붙였다는 겁니다. 단단히 한판 할 각오를 했겠죠. 그런데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 너무 조용한 거죠. 다음 주문할 때가 이제 슬슬 되는데 혹시 이거 단단히 화가 난 거 아닌지, 경쟁사의 공급량을 늘려주는 것은 아닐지, 무슨 보복을 당할지 솔직히 걱정이라는 겁니다. 나 팀장도 겪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걱정은 되지요, 속으로. 그러나 일단 별일 없을 것이라고 다독거리고 주고 하루 이틀 두고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마카파사의 담당자 유별난 씨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또 다른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사람이 되어보는 건 참 재밌을 수 있습니다. 사실 유별난 바이어는 내일 오후에 우리 회사로 순환양사로 오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야, 이거 사단이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부산에 있는데 서울까지 올라오겠다니 이거 참 몹시 불길합니다. 나 팀장이 담당할 때도 사실 이 유별난 씨가 바이어였는데 아슬아슬하게 넘어갔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튿날 오후에 유별난 씨가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보게도 입꼬리에 살짝 미소를 짓고 오더니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내미는 겁니다. 그 종이에는 자기가 순환양사에서 구입하는 제품이 얼마나 그 비중이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표였습니다. 자신이 총 맡고 있는 구입액 가운데서 순환양사가 차지하는 것은 불과 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유별난 씨가 소속된 구매팀에는 사실 모두 30명 이상 되는 바이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전산화가 하고 구조조정하고 이래서 이제 요즘 이제 한 10명 남았답니다. 사실 이 마카파사는 관리가 강하기로 유명한 대기업입니다. 몇 년 사이에 공급 사슬을 혁신한 거죠. 구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옛날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이죠.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제품 개발 초기부터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다른 부서에서 이거 사시오 하고 말하면 그때부터 이제 공급자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싼 거 사나, 어떻게 하면 거래 조건 제일 좋게 하나, 이거 이제 중요했습니다. 이거 뭐 사용해가지고 뭐 우리 공장에서 실제로 품질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뭐 이런 거는 구매해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는 역할에 거쳤지만은 그러나 이제 공급 사슬 관리 체계가 되면서 이제 신제품을 만들면 그냥 단순히 물건 사는 게 아니고 그 초기부터 어, 관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이런 원재료가 어디 있습니다. 이런 거를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하면서 구매 담당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호칭도 옛날에는 바이어라고 했지만 이제 공급 관리자로 바뀝니다. 물론 뭐 꼭 이렇게 부른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런 직책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옛날에는 영업이나 마케팅이 창가에 좋은 자리 차지하고 구매부서는 구석 자리에 뭐 있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매 담당자도 엘리트 사원으로 충원됩니다. 이렇게 구매 조직이 혁신되었는데 영업은 그대로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영업사원의 영업 방식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워낙 복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고 그때그때 조금씩 필요한 만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유벨란 바이어는 여러 가지 부자재 구매를 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순환양사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순환양사에는 5% 이상 시간 쓸 수 없다는 거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입 조건 역시 다른 경쟁사보다도 뭐 특별히 나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더 나은 조건으로 공급자를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은근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자기는 보통 때라면 강똑똑 씨의 메일을 빠지지 않고 읽는데 금주에는 특히 바빴다는 거죠. 그래서 메일을 진작 열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와서 오후에 와서 열었는데 솔직히 굉장히 화가 나더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나 팀장을 봐서 참고 마침 오늘 서울로 출장 올 계획이 있어가지고 짬을 내서 들렸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이렇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습니다. 뭐 다행히 일이 잘 수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나 팀장은 여러 가지 많이 느꼈습니다. 유별나이가 까다롭게는 건 잘 알죠. 그렇지만 이 강똑똑 씨도 제대로 잘 못했죠. 숙제를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의외로 강똑똑 씨가 허점을 보였습니다. 꽤 믿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팀 내에서 유능한 직원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아직 뭐 신입사원도 있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 명인데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자기가 안 보는 데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깝깝합니다. 가슴이 아주 답답해 보는 거죠. 요즘 얼마나 어려운데. 바이어한테 강력히 항의하는 것은 뭐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심각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내용을 메일로 보낸다? 아니죠. 당연히 직접 만나서 차근차근 알아듣게 설명하고 상의하는 자세로 접근했어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야죠. 그런데 자기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상대방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필이면 제일 바쁜 월요일 아침에 그 중요한 메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유벨라인 씨는 다른 중요한 일이 차고 넘쳤던 거죠. 그래서 읽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월요일은 누구나 가장 바쁜 날입니다. 상대방의 일가에 대해서 배려가 부족했던 거죠. 앞으로는 유별남과 상의할 일이 있으면 수율이 좋을 듯 합니다. 나 팀장은 자기 실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압니다. 자기가 직접 뭐 하는 게 아니죠. 팀원들 실적이 모여서 결국은 팀장 실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팀원님들이 잘 돼야 팀장 실적도 좋은 거죠.
그래서 팀장이 하는 일은 팀원들을 실적 좋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꽤 믿었던 강덕덕 씨조차 아주 기본적인 그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뭔가 우리가 좀 거래선에 대해서 이해를 좀 잘해야 되겠구나. 그냥 바이어만 할 게 아니고 저쪽에 구매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자세히 아는 그런 영업사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몰말회의 때는 이쪽으로 다시 한번 직원들하고 토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합니다. 여러분 영화 대부 보셨죠? 이 영화 대부에서 주인공이 마론 브란드입니다. 마론 브란드가 돈 꼴리오네 역을 맡았잖아요. 이때 나오는 그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It's not personal, it's strict business. 발음이 좀 갱단 영화 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개인적으로 감정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뭐 비즈니스니까 할 수 없다. 뭐 그러면서 시간 두드려 패는 거죠. 이 말을 듣다 보면 왠지 그레슨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들겨 맞지 않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레슨의 신뢰를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레슨이 나를 을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세상도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앞서가는 회사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영어로 preferred customer라고 해서 우선 고객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신뢰 관계를 가지고 거래를 하자 이런 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납품업자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핵심 고객 관리 혹은 키 어카운트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어, 앞서서 구매부서와 바이어 역할이 공급 사슬 관리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 방식이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래 규모는 커지는데 거래소는 사실 옛날보다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매가 바뀌고 또 따라서 영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이런 식의 상황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핵심 고객 관리, 키 어카운트 매니지먼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책 한 권을 써도 남습니다. 이거 책 아마 이거 뭐 내가 모르긴 해도 수백 종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넘어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무도 완벽한 사람 없죠.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배움의 시작은 제가 생각하는 데는 거래선을 아는 것입니다. 또 알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써먹을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함께 알아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어 소용없습니다. 여기 있어야죠. 여기 있는 건 뭡니까? 습관 들이는 겁니다. 무엇을 습관 들이느냐? 한마디로 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적에 꼭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1편의 서론을 말씀드렸고 오늘 2편에서는 앞으로 계속 파고들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해서 여기서 그칩니다. 앞으로 두 주일에 한 편씩 한 1년 넘어 다양한 각도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남기셔도 좋고 또 제 이메일 bhuh123 한메일.net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